반면 한방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 중에 양방치료에 비해서 변동성을 조금 더 크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과정을 보이는 이유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방치료는 염증이 발생하는 병의 원인을 정상화시키는 데 치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봅니다. 염증 자체만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 같은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증상의 원인을 치료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무슨 병을 치료하건 환자분들이 희망사항은 사실 한 방에 병이 치료되는 걸 겁니다. 치료를 하고 다음날 싹 나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그런 병은 흔한 게 아니죠. 하루 만에 낫는 병은 심각한 병은 아니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피부질환의 경우 대부분 만성질환에 속합니다. 만성질환으로 아주 오래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짧게는 몇 개월부터 몇십 년 된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오래된 병이니까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증상의 변동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질환을 치료할 때 치료가 되는 과정에서도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성 피부질환은 질환 자체가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며칠 단위로 혹은 몇 달 단위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기도 하죠. 증상의 변동성을 보인다는 것은 대부분 인지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겪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그 변동성을 다 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증상이 매일매일 좋아질 수만은 없거든요. 원래 그런 병이니까. 그런데 호전되는 기간이 있고 다시 어느 정도 안 좋아지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악화만 되면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호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악화되는 게 바로 치료 과정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방적으로 치료하면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양방적으로 치료하면 사실 변동성은 적게 보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아시나요? 양방 피부과적인 치료는 사실 아주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 치료가 대부분입니다. 스테로이드라든지 소염제, 항생제 등등을 사용함으로써 항염증 작용, 면역 억제 작용, 혈관 수축 작용을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염증 반응 자체를 전부 다 소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증상을 억제하니까 증상의 변동성이 적은 겁니다. 양방 피부질환의 만병통치약이라고 사용하는 게 바로 스테로이드제죠. 스테로이드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스테로이드의 작용 기전을 살펴보면 네 가지라고 얘기했죠. 항염증 작용, 그 다음에 면역 억제 작용, 증식 억제, 혈관 수축, 이 네 가지가 기본이거든요. 첫 번째 항염증 작용을 보게 되면 국소 스테로이드제가 염증 작용을 강력하게 억제를 합니다. 염증 물질들을 전부 다 억제를 하고 전사인자들도 억제를 하고 염증 반응 회복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도 전부 다 억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의 염증 반응이 그냥 광범위하게 사라져 버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테로이드의 면역 억제 작용입니다. 정확히는 면역세포의 작용을 억제하는 거죠. 스테로이드제가 백혈구가 염증 부위로 이동하는 것도 차단해버리고, 그리고 과립구라든지 비만세포, 섬유모세포 등의 면역세포의 기능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인터루킨2 같은 것들을 억제를 통해서 T세포가 증식하는 것도 감소시키고 세포 자멸도 유도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역 반응과 관련된 면역세포들 자체도 또 억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테로이드의 증식 억제 작용입니다. 이건 바로 이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테로이드는 조직을 분해해서 당신생이라는 기전이 작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그 이유가 되겠죠. 위기 상황이라 하면 우리 몸에서 위기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축적해둔 조직들을 다 부십니다. 그래서 그걸 뭘로 바꿔요?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거지. 그걸 바로 이화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위급한 상황이니까 집을 짓는 데 사용했던 나무들을 땔감으로 쓰는 것과 같은 거죠.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 뭘로 바꿔요? 혈당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을 상승시키는 거거든요. 피부 측면에서 보면 단백질로 단단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각질층에서 각질 형성 세포의 크기와 증식을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무너져 버리고 각질들이 푸석푸석 날리는 아토피 같은 피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증식의 억제 작용이죠. 이것도 바로 억제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테로이드의 네 번째 작용은 혈관 수축 작용입니다. 혈관 수축 기전은 사실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히스타민이라든지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은 혈관 확장 물질들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부 진피의 모세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홍반, 빨간 것들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작용이 항염증 효과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모세혈관에 수축하는 정도에 따라서 스테로이드제
임상적인 작용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서 국소 스테로이드의 효능을 강한 것과 낮은 것으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분류하는 게 바로 혈관 수축 작용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테로이드의 등급은 1등급 연고부터 시작해서 7등급 연고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혈관 수축 작용을 근거로 해서 가장 강력한 게 1등급, 가장 약한 게 7등급으로 분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런 강력한 혈관 수축 작용에 대한 스테로이드 억제 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이런 강력한 염증 억제 작용은 사실은 사용을 중단하게 되면 다시금 피부 증상이 심해지는 거죠. 증상만 억제한 것 뿐이니까 피부염의 원인이 치료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상 억제 후에 다시금 증상이 발현되니까 치료 중에도 증상의 변동성은 적게 나타납니다. 너무 많이 억제를 했으니까 증상이 다시 발현될 건 아니에요. 반대로 치료를 멈추는 순간 문제가 되겠죠. 치료를 멈추는 순간은 증상이 다시 원래대로 악화되는 거겠죠. 즉 변동성은 적지만 사용을 중단하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게 양방치료의 문제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 한방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 중에 양방치료에 비해서 변동성을 조금 더 크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과정을 보이는 이유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방치료는 염증이 발생하는 병의 원인을 정상화시키는 데 치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염증 자체만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 같은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증상의 원인을 치료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즉 병이 생기는 조건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몸 상태라든지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약간씩의 변동성을 보이는 겁니다. 치료는 잘 되고 있는데 염증 반응의 정도가 조금씩 외부적인 요건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변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변동성을 보이는 거죠. 즉 강력한 염증 억제 기전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주된 치료가 몸의 균형을 잡는 치료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변동성을 조금씩 보이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루성 피부염은 열대사장애, 아토피는 알레르기와 만성 습진의 결합이라고 했죠. 그리고 화폐성 습진은 체액순환 정체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했죠. 즉 몸의 불균형한 상태라는 거죠. 그 상태를 피부질환의 병리적인 원인으로 잡고 그 불균형을 정상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게 치료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전 자체가 안정화됐을 때 염증 반응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몸속을 치료해주고 동시에 피부를 치료해주는 그런 작용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피부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존재하고 그 원인을 치료해줬을 때 몸이 피부염을 치료할 수 있는 그리고 피부가 자연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조건들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피부는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만들어진 상태가 됐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안정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피부염은 조금씩 호전과 악화를 보이는 상태에서 점차 우상향으로 호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정화된 상태에서는 피부는 크게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피부염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치료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피부염 자체는 몸의 불균형한 상태로 인해서 피부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불균형한 상태를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안정화 단계 전까지는 피부염은 조금씩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점차 호전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안정화된 상태에서는 피부는 좋은 상태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